히키코모리. 많은 사람들은 그 단어를 들으면 방 안에만 틀어박힌 누군가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요즘은 조금 다른 얼굴로 나타납니다. 겉으로는 잘 살아 보이는데 속으로는 숨이 막히는 사람. 매일 사회적 역할을 해내지만 집에 돌아오면 모든 가면이 벗겨지는 사람. 누군가의 눈에는 완벽해 보이지만 정작 자기 마음은 버거운 사람. 그 모두가 히키코모리의 경계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빌려 그 경계에서 서성이는 당신에게 조용히 건네고 싶습니다. 그리고 함께 아주 작은 걸음들을 하나씩 놓아볼까요? 저는 미용일을 하고 있는 45세 여자입니다. 손님들과 웃고 떠들며 하루를 보내는 게 일이었죠. 그런데 코로나라는 긴 그림자가 드리워진 뒤부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약이 줄고 가게 주변의 변화가 겹치며 삶의 리듬이 흐트러졌어요. 어느 날 문득 저는 가위를 내려놓고 리모컨과 모바일 게임을 더 오래 쥐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책을 읽고 드라마를 보고 혼술로 하루를 닫는 일이 위로처럼 시작되었지만 그게 오히려 저를 더 안으로 밀어넣는 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험은 결코 개인의 약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회 구조와 환경이 사람을 밀어넣는 자리들이 있고 그 속에서 누구나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히키코모리를 단지 집 밖으로 잘 나가지 않는 상태로만 보지 않습니다. 대인관계의 두려움, 수면 패턴의 혼란, 자기 가치감의 저하, 시간, 감각의 무너짐 같은 심리적 신호들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신호들은 대개 서서히 거의 알아채지 못하게 찾아옵니다. 자, 이제 아주 솔직하게 말해볼게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비교였습니다.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자꾸 대조하며 예전에는 더 잘했는데, 예전엔 더 잘 벌었는데 라고 스스로를 깎아내렸죠. 어떤 철학자는 인간의 고통이 비교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저에겐 너무나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주 작은 깨달음이 왔습니다. 남의 시선보다 먼저 내 마음이 위로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었죠. 그 깨달음은 거창한 치료법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전문가들이 권하는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건 내가 직접 해본 것들과 심리학 연구에서 반복해서 효과가 확인된 방법들을 섞은 겁니다. 하나하나 아주 작게 시작하면 됩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 하지 마세요. 작은 변화가 쌓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첫째, 아주 작은 루틴을 세우세요.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하루의 리듬을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침대 정리하기, 아침에 물 한 컵 마시기 같은 단순한 습관들입니다. 저는 아침에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으로 시작했고 그 시작이 하루 전체를 조금 더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둘째, 약한 연결을 유지하세요. 꼭 깊은 관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짧은 인사, 가게에 들른 손님과의 한마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가벼운 댓글. 이런 작고 느슨한 연결들이 인간관계의 복원에 큰 역할을 합니다. 어떤 정신과 의사는 완벽한 회복보다 꾸준한 작은 접촉이 훨씬 지속 가능하다고 말하곤 합니다. 셋째, 표현하는 습관 쓰기와 말하기. 심리학 연구는 감정을 글로 정리하는 것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심리적 회복력을 높인다고 보고합니다. 제 경우에는 일기 쓰듯 유튜브에 마음을 풀어내는 방식이 큰 힘이었습니다. GPT와 대화하며 대본을 만들고 이미지를 만들며 담담히 나의 하루를 말해보면 그 말들이 제 자신을 정리해주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글로든 음성으로든 나를 밖으로 꺼내는 행위 자체가 치료입니다. 넷째, 행동 활성화. 비헤이비어럴 액터베이션. 우울이나 은둔이 길어질수록 흥미와 활동성이 떨어지는데 그럴 때 의도적으로 작은 활동을 설계해 실행해 보는 겁니다. 5분 산책, 창문 열기, 좋아하는 노래 한 곡 듣기, 짧은 스트레칭. 이런 작은 성공 경험들이 기분을 조금씩 바꿉니다. 시작은 아주 작게, 지속은 규칙적으로. 다섯째, 전문가의 도움은 선택이 아니라 권장입니다. 혼자서 버티기 어려울 때 심리 상담이나 정신건강의학과의 도움을 받는 건
굉장히 현명한 선택입니다. 약물 치료가 꼭 필요한 경우도 있고 인지행동 치료 같은 구조화된 치료가 큰 도움이 되기도 해요. 부끄러워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여섯째, 신체부터 돌보기. 수면 위생을 지키고 규칙적으로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것, 그리고 가능한 한 햇볕을 쬐는 것이 기분과 에너지에 즉각적 영향을 줍니다. 과학은 신체와 마음이 깊게 연결되어 있음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려동물이 있다면 함께하는 시간을 권하고 싶어요. 제 곁에는 두 반려묘가 있는데 그들이 가만히 곁을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괜찮음의 증거를 하나씩 모을 수 있었습니다. 고요한 체온, 느긋한 숨소리, 등을 비비는 순간 그건 말없는 위로입니다. 사람마다 위로가 되는 대상은 다르겠지만 무언가가 나를 지켜준다는 느낌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이 모든 대안들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골라서 섞어 쓸 수 있는 도구들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매일 5분의 산책이, 누군가에겐 유튜브 대본을 쓰는 행위가, 또 다른 이에게는 상담 한 번이 큰 전환점이 됩니다. 중요한 건 내게 맞는 작은 방법 하나를 찾아 꾸준히 해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조금씩 걸었습니다. 글을 썼고, 영상을 올렸고, 아주 작은 루틴들을 지켰습니다. 때로는 실패도 했지만 실패는 곧 학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건 그 작은 기록들이 쌓이면서 감정의 무게가 조금씩 덜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은 댓글 한 줄, 어느 날은 내가 나에게 건넨 다정한 말 한 문장에 위로받기도 했습니다. 그게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 버겁다면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지금의 상황이 버겁기 때문이고 또 당신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선택 하나가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물 한 컵, 창문을 여는 일, 누군가와 짧은 인사 나누기, 그 모든 것이 당신의 길이 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어 고맙습니다. 당신의 걸음이 작아도 그 길은 분명히 이어져 있습니다. 부디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하길 바라며 내일은 지금보다 한결 다정한 하루가 되길 진심으로 바랄게요.